자, 우리 이제 남은 건 뭐냐? 군사제도인데 군사제도가 이제 다시 한번 양인과 천이 되는 이야기를 한번 넣을게요. 왜냐하면 조선의 법제적 신분제가 뭐라겠어요? 그럼 양천제라겠죠. 양인과 천이 있다고 실제로 경국대전에 쓰이는 신분제는 양천제라니까? 맞죠? 그럼 양인이 뭐고 천이 뭐냐? 한 번만 다시 들어갈게요. 앞에서 내가 무슨 권리의무 관계로 양인과 천인을 설명했잖아요. 권리가 있으면 양인이고 권리가 없으면 뭐 천인이다. 아니 그래서 권리에 따른 의무도 소개했잖아요. 그 양인은 그래서 뭐가 있다? 의무가 있다 하고 소개했잖아요. 대표 군역을 이해하고 소개해드렸어요. 기억나세요? 그래도 이제 군대를 가는 건 누구다? 양인이다. 천인을 군대를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던져볼게요. 그러면 훨씬 더 쉽게 다가올 수 있는 말이 있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양인이죠? 맞아요. 그래서 그 양인이 지는 역을 뭐라 하냐면 양역이라 불러요. 양역. 양인은 어찌 아까 뭐, 과거 볼 수 있잖아요. 그럼 권리를 누린 대신에 뭐가 있다고? 의무가 있다. 의무. 그 의무가 바로 양역이야. 양역 중에 가장 대표적인 양역이 뭔지 알겠죠? 뭐야? 당연히 군역이요. 군역. 맞죠? 그럼 양인은 어디 가야 돼? 군대 가야 돼요. 그래서 어려운 말로 이렇게 붙이는 거야. 양인은 모두 뭐가 돼야 한다? 평사가 된다야. 양인계병의 원칙이야. 어려운 말이 아니죠? 근데 잠깐만. 조선시대에 양인에는 모든 지배층들 다 포함되어 있는데 그잖아요? 그 양인수 나중에 양반, 중인, 상민 나눠지는데 그러면 저 지배층들도 다 군대 갔다고? 그건 여러분 상식이 좀 반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분명히 경국대는 이렇게 써졌다니까? 그럼 그건 어떻게 설명할 건데? 간단해요. 이 군역에서 빠지는 방법이 있어요. 양역에는 이렇게 군역도 있지만 직역. 근데 직역이란 표현이 좀 애매모호긴 해요. 여기서 말하는 군역과 배칭된 표현은 직역인데 아니 조금 더 그걸 좁혀서 바꾸자면 이렇게 표현하면 이건 좀 내가 지어낸 말이긴 한데 이렇게 하는 게 좀 쉬울 것 같아요. 뭐? 관역. 관역이 뭘 것 같아요? 그래요. 관리요. 관리로서 복무함에 빠지는 거예요. 왜? 열심히 근무하다가 갑자기 여러분 국무총리가 나 60 안 됐다고 나 군대 갈게 빠이빠이. 이건 좀 아니지 않아요? 그죠? 영희정 나 60 안 됐는데 안녕 나 정남 군대 이건 아니지 않아요? 맞아요. 그 빼준 대상이 바로 현직 관리예요. 그리고 그 관리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던 사람들이 뭐라고요? 군대에서 빠지는 거예요. 학생이요. 그럼 잠깐만 지배층들이 어떻게 군대를 빼내지 알겠어요? 군역에 빼는 방법인지? 방법이 뭘 같아요? 이건 머리 터지까지 힘들잖아요. 가장 쉬운 방법이 뭐예요? 그렇지 학교 가면 돼요. 자기 이름을 어디다 걸면 돼요? 학교에 걸면 돼요. 가장 대표적인 뭘 것 같아요? 성균관에 걸면 좋겠는데 이건 쉬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균관 되려면 기본적으로 과거도 속가부터 해야 돼요. 꼭 속가 붙은 일만 있는 건 아니지만 속가도 쉽지 않죠? 아니 뭐 방법이 뭐겠어요? 중학교도 이름 걸고 있으면 되지. 서울이 뭐가 있습니까? 사. 지방에 향교 있어요. 이름 걸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해가요? 학생이란 게 굉장히 중요한 지위였어요. 왜요? 그래서 제사상에도 올려가는 이 표현이 뭐예요? 학생 두군 신이잖아. 한 번도 안 써봤구나. 자, 아무튼 돌아가겠습니다. 그 학생한다는 게 보통 일 아니에요. 그러면 천인은 뭐 하느냐? 천역을 담당하는 거예요. 그 노비 같은 게 천역인 거예요. 그들이 여기 없는 게 아니야. 그들이 담당한 게 천역이지. 그래서 걔들은 뭐 하는 거야? 군역을 담당하지 않는 거고 천역을 하니까 더 정확히 말하면 당연히 직역 관역도 담당할 리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셋 중 하나 하는 거예요. 노비는 여기 있는 거예요. 이 대상이 아닌 거예요. 관리는 여기 있으니까 아닌 거예요. 어려운 표현입니까? 아니죠. 생각보다 어렵지 않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보시면 그러면 여러분 자 양인은 다 어디 간다고요? 군대 간다겠죠. 근데 모든 양인들이 다 군대 갔을까요? 나이 16세 넘으면 60세까지 59세까지 60세면 빠지니까 59세까지 양인 장정이라면 다 군대에 있을까요? 이게 나라예요? 이게 병영국까지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운영한 게 보법이라는 거예요. 뭐냐? 대상은 정남인데
양인 중에서도 다 큰 놈, 어린 놈? 다 큰 사람들, 나이 16세부터 59세, 60이 면제니까 59세까지 양인 장정을 정남이라고 부르는데 정남 모두가 군대에 가 있는 건 아니라고요. 어떻게 하냐? 실제로 군대를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응? 근데 이 사람 군대 가 있으면 드는 재반 여러 비용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걸 경제적으로 보조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보인이라는 거야. 그걸 서로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남 중에 소위 정군도 있고 보인도 있는 거예요. 그걸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누구나 죽을 때까지 나이 10몇 60세 다 군대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일정 기간 정군을 하고 그동안 보인이 붙어서 얘의 경제 비용을 대고 다시 돌아서 정군이 되고 보인이 되고 돌아가면서 이걸 어려운 말로 번상병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해가시죠? 그걸 보법이라 부릅니다. 이해가시죠? 어느 왕 때 시작됐다고요? 세조 때. 어이, 이게 안 나오네. 짜잔. 소위 말하면 세조 때 시행됐던 보법 이야기 나와 있고요.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우리 보니까 군역은 기본적으로 양인들이 지는 역이고 양인 중에서 16세 이상이니까 정남들이 지는 거고 정남이라서 다 군대 가는 거 아니고 둘로 나뉘어서 간다. 정군과 보인을 번갈아 한다. 라고 들으신 거고. 그죠? 그럼 자, 그럼 군이 어떻게 구성돼요? 잠깐 보시면 여러분 조선은 기본적으로 의무병 체제예요? 지급군 체제예요? 의무병이거든. 그럼 각 중앙군이 지방군이 주로 차지하는 건 누구겠어요? 정군으로 구성됐겠지. 돌아가면서 한다음에 그 정군을. 맞죠? 볼까요? 자, 중앙군. 오케이? 중앙군, 그리고 지방군, 그리고 예비군 나와 있는데 중앙군을 뭐라냐? 5위라 부릅니다. 5개 부대가 있다는 거예요. 지방군을 뭐라면 영과 진이 있다고 해서 영진군 그러는 거예요. 그지? 자, 이건 뭘로 기본적으로 구성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럼 양인 중에 16세 이상의 정남? 정남 중에 누구? 정군으로 구성돼야지. 의무용 체제니까. 맞죠? 이들은 다 정군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야. 이해 가시죠? 기본적으로 의무용 체제라야. 양인 개병이라니까. 중앙도 지방도 다 의무용 구성되어 있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대한민국도 여러분 의무병 체제예요? 지급군이 체제예요? 의무병 맞지? 근데 한국에 대한민국에 여러분 지급군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그치? 소위 말하면 하급 장교 그룹들 있죠. 하급 군인들 있잖아요. 우리 보면 상사, 중사, 하사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맞아. 조선시대도 그들이 있다요. 그걸 갑사라고 한다. 조선시대 직업군인도 일부 있고요. 이들은 당연히 봉급도 받는 거예요. 직업군이니까. 갑사도 있고 중앙군도 되게 중요하니까 이런 일부 직업군인들이 필요하다 말한 거고요. 그리고 일부 특수병도 있었다.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들을 지휘한 지휘부, 그게 바로 도총부. 그래서 5위를 지휘하니까 5위 도총부라 부르기도 하겠죠. 이해가시죠? 지휘부는 도총부라 부르는데 그 도총부의 지휘권 누가 갖고 있다? 문반입니다. 조선은 철저하게 문민우위의 원칙입니다. 문민우위의 원칙이라고요. 군권 누가 잡아야 된다고요? 민간이 잡는 거예요. 이번에도 우리나라도 이제 처음으로 국방장관이 누가 된 거예요? 민간이 출신의 국방장관이 등장했잖아요. 그죠? 맞아요. 철저하게 문민우위의 원칙입니다. 이해갑니까? 문반이 담당했고요. 그리고 예비군호는 잡색군이라는 것도 있었다. 확인하시면 됩니다. 예비병도 편성해놨다. 그래서 잡색군이다.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소위 여기 이 정남에서 빠진 애들 그들을 쫙 편성해 놓은 게 맞아요. 소위 말하는 잡색군이에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해되십니까? 그럼 이 잡색군 누가 포함돼? 아, 이런 거 절대 안 될 텐데. 잡색군 누가 들어있을 것 같아요? 그래, 노비도 있을 거야. 천여그다음 걔는 편성만 해놓을 거 아니야. 유사시 대비해서. 노비도 있을 거고 또 누구도 있을 것 같아요. 관리층도 일부 있을 것 같아요. 이해가십니까? 잡색군 예비병력이니까. 유사시에 대비한 예비병력. 편성만 해놓은 거니까. 왜 전쟁터는 다 싸워야 하잖아. 편성해놓은 거니까. 이해가시죠? 뭐 깊이까지 더 물어보지 않는 거니까 명칭들만 더 봐두시고. 군역은 이렇게 치르는 거다. 확인했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나라가 어째요? 중앙. 너무 오래 걸렸어요? 지방, 관리 등용, 군사가 쫙 정비됐잖아요.
보니까 어째요? 생각보다 잘 정비됐죠? 그걸 누가 했다고요? 조선을 건국 주도한 애들. 그들을 우리는 뭐라 불렀어요? 관악이라 불렀잖아. 신진사대부가 하면 안 되는 거야. 신진사대부는 우리 고려 말에 혁명파도 있고 온건파도 있다니까. 근데 혁명파는 되게 소수라니까요. 그들이 조선을 건국했던 그게 관악이라 했잖아. 그들이 지금 나라를 쫙 정비한 거라니까. 맞아요? 그런데 우리 위화도 회군 이후에 신진사대부 권력자금을 본 거고요. 그 입에 둘로 쪼개진 거 봤죠? 새반짜자는 혁명파, 역사혁명을 추구하는. 하여튼 대다수는 뭐였어요? 온건파라 했잖아. 어떻게 신하가 왕을 죽이냐고. 이게 대다수라 했잖아요. 조선국을 주도한 건 누구라고요? 그 혁명파. 그게 관악이라니까. 그들이 우리가 봤더니 지금까지 중앙, 지방, 관리 등용, 군사 쫙 정비해서 법제는 꽝 박았다니까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경국대전이라고. 조선 제도 업무는 기가 막히게 잘 짠 거예요, 실제. 그건 아니 우리가 운영하는 과정이 더 느낄 거예요. 그 관악파들이 핵심은 이거예요. 세조예요. 세조의 직위를 계기로 어쩐다? 변했다. 왜? 세조가 어떤 사람이야? 에이, 우리 직위과장 받자. 그래, 죄 많은 인간. 조카 제끼고 왕 됐잖아요. 맞지? 계유정난 어려운 말 이렇게 듣기도 했잖아요. 자기 조카를 주변의 여러 대신들을 몰아서 죽이고 그가 권력을 장악했잖아. 계유정난을 통해서. 그때 수많은 뭐가 나오겠어요? 공신들이 등장할 거 아니야. 맞죠? 이 중에 맞아. 공신 세력이 존재한 거야. 그래서 그들이 특권을 누리고 맞아요? 권력을 세습해가고 근데 변질되기 시작한 거야. 그게 바로 뭔데요? 훈구라 부른 거야. 그럼 이제 세조 이후에 정말로 나라의 문물과 제도를 정비하고 개혁을 하려면 새로운 사람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이들은 변질되기 시작했잖아. 남은 건 누구예요? 여기라니까. 온건파. 이들은 다 어디 있다? 낙향했다니까요. 근데 심지어 그래서 사자성도 알렸잖아요. 그들이 많이 몰려간 것 중에 대표적인 뭐가 있다고. 두문동도 있었다. 기억은 나요? 그죠? 이들 중에 일부를 이제 발탁해서 쓰기 시작할 거 아니야. 끌어올리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끌어올려지면 뭐라고요? 이걸 살인이라 부른다니까. 원래 조선 초기를 주던 게 이 관악인데 이들이 이제 변질되기 시작, 훈구라는 일로 변질되기 시작했고 이제 살인대 등용돼서 맞지? 이 훈구의 여러 비행들을 볼 거 아니야. 그럼 그들은 어째요? 비판을 퍼붓기 시작했지. 비판을 퍼붓는다고? 그래서 그들이 주로 차지한 관직이 뭘 것 같아? 언론이야. 비판을 해야 하니까 살벌하게 비판하기 시작할 거예요. 특히 성종 때 언론을 중심으로 활발한 언론 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할 거야. 그게 언관이야. 잠깐만. 언관 임명권 누가 갖고 있어요? 혹시 기억나? 그래. 2조에서도 판사가 누가 갖고 있다고요? 중화이직 전랑이 갖고 있대잖아. 맞아. 이걸 장악한 살인들이 누굴 비판하고 훈구를 열나 비판한다니까요. 그럼 누구도 열받겠어요? 훈구도 열받겠지. 그럼 누구 팰까요? 살인 열나 팬다니까요. 이게 몇 번이라고요? 아, 4번인데 사화가 아니라겠죠? 무조건 희생자 누구라서? 살인이라고 해서. 맞죠? 사화라 본다 했잖아. 사화가 이렇게 4번에 걸쳐 발생할 거라니까. 하지만 누가 승리할 거라고요? 결국 살인이 이긴다니까. 쥐어 터진 건 살인인데 맞아요? 승리는 살인이 승리로 끝난다고. 왜 살인이 승리할 수 있는 모습도 이제 조금씩 찾아갈 거란 말이야. 얼핏 보면서.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우리 뭐 할 거야? 이 사화의 시간 한번 다가갈 거야. 그죠? 이제 살인 훈구를 비판하고 맞죠? 그 사이에서 발생했던 갈등, 사화의 시간을. 우리 지금 왕 어디까지 봤어요? 뭔 세조까지 봤어. 경국대의 완성 누구야? 초기는 성종에 딱 끝났댔잖아. 이제 성종 이후부터 사화의 시간이 시작되는 거야.